안녕하세요. 신우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결혼 5년 차인데 상견례 때부터 지금까지 신우이를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상견례 때 시댁 식구들과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화기애애하고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제 남편과 오랜 시간 연애를 하면서 자상하고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그때까지는 시댁 식구들을 보고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일어서는데 신우이도 일어서서 같이 따라오더군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대뜸 제게 이러는 겁니다. 우리 오빠 볼 거 하나도 없는데 대체 뭐 때문에 결혼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성이 괜찮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내색은 안 했지만 많이 불안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내게 말하지 못한 과거가 있는 건가? 하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한 남편입니다. 집안일도 알아서 같이 해주고 명절에 여자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시아버지도 함께 일하는 집안 분위기이고 남편도 제 친정에 갈 때는 전 부치는 것도 도와주고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똑같이 드리고 있고요. 아이 낳은 뒤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맞벌이인데도 주말에도 본인이 다 아이를 케어해 줍니다. 근데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가 그럽니다. 남편은 얼굴도 엄청나게 못생겼고 돈도 쥐꼬리만큼 버는데 뭐가 좋다고 같이 사냐고요. 처음엔 장난을 치는 건가 했어요. 제가 농담을 못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언젠간 날 잡고 시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고. 남편에게 안 좋은 과거라도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건 아니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결혼은 여자한테 손해인데 남편이 집안일 다 해줘봐야 아무 쓸모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기혼 여성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다면 꾸짖거나 속 시원하게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겠는데 꼭 저랑 단둘이 있을 때만 그럽니다. 처음에는 나름 시누이가 저를 위한다고 그런 말을 해주나 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넘겼는데 가면 갈수록 비난의 강도가 심해지네요. 시누이가 외국 유학을 오랜 기간 다녀왔고 미국은 아닌데 남편 말로는 그 나라에서 명문대라네요. 현재는 여기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대학원 입학 준비 중인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는 것도 많고 매우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보는 건지 몰라도 시누이의 말로는 제가 일제시대에 일본 앞잡이를 했던 한국인 같답니다. 저 같은 멍청한 부류들이 남자들과 결혼을 하니까 가부장제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미혼 여성의 일자리를 뺏는다네요. 그리고 저도 가부장제에 협력을 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린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주택 청약을 넣고 연말정산에 서로 혜택을 받으며 주택 대출 한도를 높이고 의료보험료는 남편이 내주고 육아수당, 출산수당도 받으면서 온갖 복지 혜택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미혼 여성들에 비해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성폭력을 당해도 기혼 여성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처벌하기가 쉽대요. 시댁을 통해서 인맥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기혼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결혼을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결혼을 못했지. 결혼 못해서 아직 인생을 모르네 등의 조언을 빙자한 비난에서 피해갈 수 있다네요. 같은 잘못을 해도 미혼 여성은 기혼 여성들에 비해 더 비난받는다고 모두가 결혼하는 것이 대세인 세상이니 미혼 여성들에 비해 기혼 여성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기혼 여성들은 실제로 미혼 여성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해줄 생각조차 않고 오히려 방해만 한다며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 듣다가 기가 차서 녹음을 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제가 신우에 비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옮기면서도 저 말이 전부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매번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만 내게 이런 말들을 하니 저만 미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혹시 몰라서 제가 총 2번 정도 녹음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신우이에게 물었죠. 아가씨 왜 제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남편과 이혼하기를 바라신다면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한 거냐고. 그러면 신우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결혼했다고 잘난 줄 아는 멍청한 모습이 정말 꼴도 보기 싫답니다. 제가 바보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시누이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남편 몰래 시누이의 취향에 맞춰서 명품 가방이나 비싼 티세트와 같은 것들을 종종 선물했고 생색도 내지 않았어요.
잘난 척 또한 하지 않았으며 시누이가 싫어할 만한 주제인 육아나 시댁, 친정 이런 주제는 앞에서 단 한 번도 꺼낸 적 없습니다. 남편 흉도 안 봤어요. 근데 매번 돌아오는 건 저런 거센 비난뿐이고 몇 달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나면 대학에 편입하려고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누이한테는 직접 말을 안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시댁 갔을 때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결혼 안 했으면 대학 진학 꿈도 못 꿨을 텐데 오빠 돈 빌려서 대학 준비도 하네? 이러니까 결혼이 특권이지. 새언니가 그러면 결혼하고 온갖 불이익 받고 사는 여자들은 뭐가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지금 아가씨가 하는 짓은 시누이로서 하는 갑질 아닌가요? 해도 너무하시네 진짜. 했더니 역시 기혼 여성은 남자에 미쳐서 사리 분별도 못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네. 애 낳으면 지능도 떨어진다는 신문기사가 있던데 상대를 말아야지. 이러는 찰나 남편이 저와 시누이 근처로 나오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오빠 왔네 하고 가버리더군요. 전 대체 시누이가 제게 왜 이러는지 제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명절도 다가오는데 이제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정신적 학대도 있을 수도 있나요? 대놓고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도 아니고 단 둘이 있을 때만 저러면서 은근히 신경을 긁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녹음본이 있긴 하지만 영상은 아니라서 똑똑한 시누이가 또 자기 아니라고 할 것 같고 머리만 아픕니다. 가면 갈수록 시누이 때문에 시댁에 가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집안의 크고 작은 일 때문에 가면 시누이는 없는 날이 없어서 봐야만 하거든요. 사실 저는 시누이에게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까지도 늘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수능날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았던 나머지 최악의 결과를 받았죠. 전 재수를 하고 싶었지만 아빠는 극구 반대하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의 결정을 오히려 부추겼죠. 전문대를 진학해서 반수하는 것을 지도했지만 그마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셨어요. 학비를 대줄 수 있을 때 빨리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서 돈 벌라고 하셨거든요. 아직도 사실 부모님이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에 대해 원망이 크긴 합니다. 그래서 시누이를 처음 봤을 때 학벌로 인해 자격지심이 컸어요. 시누이가 좀 대단해 보였고 하는 말도 그럴싸하고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누이에게 오랜 시간 바보, 멍청이, 모자라다 소리를 지겹게 들으니 노이로 제가 걸리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신우가 절 그렇게 보는 것도 제 자격지심이 한몫한 것 같기도 합니다. 녹음본도 풀어버리고 싶었지만 선뜻 그러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반응이 두렵기도 했고 그 중에서 시누이의 반론이 무서웠습니다. 거기다 제가 괜히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를 모함했다는 누명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고 제 성격이 이렇다 보니 많은 걱정이 되었죠. 그치만 어느 순간 제가 시누이로 인해 마음이 많이 병들었더라고요. 더 참는 짓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았고 그래서 이번 명절까지만 참아보고 그 후에 엎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네에서 함께 나고 자란 소꿉친구가 있는데 제가 항상 징징대며 상담을 해주었던 친구라 이 일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국내 명문대 졸업하고 곧 박사학위를 따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에게 녹음기도 하나 빌렸고 제가 받아쳐버릴 멘트 같은 것들도 코칭받아서 메모했죠. 그리고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명절이 되어 만난 시누이는 또 비슷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치만 쉽사리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를 따로 부르기로 했어요. 명절 연휴 뒤에 곧바로 시아버님 생신이 있으셔서 선물 문제를 구실로 따로 시누이를 불러냈고 시누이를 불러내기 전에 녹음기를 켰어요. 평소에도 시부모님 생신 선물이 자기보다 더 값비싸거나 질이 좋거나 하면 저에게 결혼 갑질이라며 둘이 준비해서 내 걸 일부러 더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어 상대적 박탈감을 일부러 안겨준다며 갖은 비난을 들어봤었죠. 신우를 불러낸 장소는 프라이빗한 룸 식당이었어요. 일단 생신 선물 문제를 화두에 올렸습니다. 아가씨, 저희는 이번에 30-40만 원 선에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했더니 역시나 신우는 화를 내면서 언니가 그렇게 준비하면 혼자 준비하는 제가 뭐가 되죠? 라고 말하더군요. 아가씨는 그럼 어느 정도의 가격선을 생각하셨어요? 저는 15에서 2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아가씨, 둘이 합쳐 30-40이나 아가씨 혼자 15에서 20이나
준비하면 비슷한 수준인 거죠. 아버님께서도 그런 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금액이 다른데 그게 뭐가 같은 거예요, 언니? 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45만 원짜리로 하고 저희 셋이 함께 준비한 것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라고 하니까 그럼 자기가 드리는 걸로 말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공평하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옥신각신 이야기가 오가다가 결국은 또 그놈의 결혼의 혜택이니 갑질이니가 또 나오더군요. 참지 않기로 결심한 뒤라서 그런지 정말 화가 주체가 안 되고 머리끝까지 혈압이 치솟았지만 친구의 조언이 생각났습니다. 녹음할 때 절대 언성 높이지 말고 화를 내지는 말라고 했거든요. 대신에 녹음하는 동안 화를 못 낼 거라면 뭐라도 받아쳐줘야 화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메모한 것을 써먹었죠. 아가씨, 자꾸 저보고 혜택을 받는다니 하는데 그럼 싱글맘은 과거에 결혼하면서 혜택 받았으니 미혼 여자들의 적인 건가요? 노키즈 존이 적용되는 것도 그럼 미혼 여자들에겐 혜택이고 갑질이 되는 거네요? 기저귀를 갈아주는 장소랑 대중교통 임산부 전용 좌석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고도 한 수입으로 둘이 셋이 넷이 살거나 둘이 벌어서 사는 살림과 하나가 버는 살림을 똑같이 취급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신우이는 역시 단 한마디도 지지 않더군요. 싱글맘은 결혼제도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니 현재 혜택 못 받으니까 약자가 맞지만 처음부터 미혼 여성이 더 약자죠. 그래서 제가 싱글맘이 결혼했을 때랑 아이를 낳았을 때 혼수든 집이든 보탠 것이 있을 것이고 게다가 육체적인 손실도 있는데 왜 미혼 여성이 더 약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물어보니까 그건 결혼제도에서 받는 혜택으로 퉁치는 것이고 그 혜택 받으려고 조공을 바치는 거니 제 알 바 아니죠. 그리고 노키즈 존은 남자들이 맘충이라고 욕한 거지 미혼 여성이 욕한 것인가요? 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맨날 저보고 남자에게 무임승차하신다면서요. 그럼 아가씨 대답은 노키즈 존은 남자들에게 무임승차해서 혜택 보는 건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왜 얘기가 거기로 튀어요? 그리고 기저귀랑 임산부 좌석은 그거 자체가 결혼한 여자들에 대한 혜택 맞고 그게 잘 안 지켜지고 말고는 별개죠. 미혼 여자들에겐 그런 혜택조차 없잖아요. 그리고 혼자 살건 2명, 3명이 같이 살건 대출 한도나 연말정산 같은 건 똑같아야 공평하죠. 언니는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말처럼 하시는 희한한 재주가 있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자기 보고 싱글로 사는 것도 괜찮지라고 말했던 것도 재수가 없었답니다. 그 말 하는 꼴을 봐도 꼰대 정신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저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정말 잘못한 것인가 하고 멈칫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친구에게 이 녹음본을 들려주니 웃으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속한 집안의 손해가 더 크다를 무리하게 강조하려고 자기와 처지가 다른 사람들의 차별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등 논리가 배배 꼬였다네요. 뭐 어쩌겠어요. 도저히 말로는 신우이를 이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씨, 왜 이렇게 결혼을 혐오하시는지 유부녀들을 혐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몰랐던 결혼의 장점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가씨는 계속 저 같은 사람들이 아가씨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말하는데 저는 결혼 전부터 제 능력으로 일자리를 얻었던 거지 아가씨나 결혼 안 한 여자들 걸 빼앗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맞벌이 안 하는 여자들이라도 아가씨 말대로라면 여자가 직장을 얻기 힘들어서 못 얻거나 잘릴 건데 왜 남자를 도와주기나 한다고 혐오하시나요? 계속 저 같은 사람들이 아가씨한테 결혼 안 했다고 비하하는 말하고 피해를 준다는데 아가씨 말대로라면 결혼한 여자들 중에서도 아이를 낳는 문제나 남편 밥을 차려주는 문제, 육아 문제 같은 걸로 주변에서 간섭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많고 그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 중에 아가씨 같은 미혼 여자들도 있어요. 아가씨처럼 공부 많이 한 내 친구에게 물어보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절 가르치시고 싶어하니 말하는데 공적인 기관에서 조사한 근거 같은 게 있으면 보내줘봐요. 그 친구와 감사히 배울게요. 단 그런 거 가져오시지도 못할 거라면 아가씨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한 피해의식 그거 저한테 드러내지 마세요.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면 전 더 이상 대접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말하는 중간에도 계속 말 가로채고 끼어들어서 저보고 그런 게 정신승리라고 한다느니 팩트를 지적하는 게 왜 혐오냐느니 저보고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느니 베베 꼬였다느니 제가 역시 남자 옆에 붙어있느라 머리가 이상해졌다느니 등등의 많은 욕은 생략할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한 녹음의 내용입니다. 확실히 녹음한 것을 다시 들어봤을 때 제가 벌벌 떨면서 말하니 강한 느낌은 없긴 하네요. 다행스레 이번 녹음은 이전과는 다르게 깔끔하게 잘 되었길래
저번 녹음본 2개와 함께 남편에게 먼저 들려주었죠. 남편은 처음에 들으면서도 자기 동생 목소리인 것을 알면서도 차마 믿질 못하는 눈치였어요. 저에게 자기 동생이 정말 저랬냐고 여러 차례 묻더니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한참 뒤 남편이 저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니까 동생이 저에게 몇 번 저랬냐고 묻길래 제가 상견례 때부터 시작이었어. 그 이후로 단둘이 남거나 하는 자리가 생기거나 기회가 생기면 어김없이 나한테 저런 유의 말들을 쏟아냈어. 다른 사람들이 내 쪽으로 오기 전까지 계속 쏟아냈어. 당신이 몰랐을 수도 있어. 왜냐면 당신이나 다른 가족들이 오면 귀신같이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돌렸으니까. 근데 난 이제 아가씨 얼굴 웃으면서 못 보겠어. 너무 모욕적이고 이번 명절도 겨우겨우 넘긴 거야. 했더니 남편은 동생이 저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번에 녹음을 계기로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남편 욕을 여러 번 했던 것도 녹음이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보고 미안하다고 힘들면 이번 자기 아버지 생신 때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자기 때문에 참느라고 말 못한 거냐고 당분간 육아는 자기가 다 할 테니 휴가 내고 해외여행이라도 갔다 오고 힐링하라고 비싼 데는 못 보내줘도 일주일 정도는 보내줄 수 있으니 비용은 걱정 말라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자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전 정신없이 울고 남편이 다독이고 남편은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생신 때 녹음들 다 들려드릴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국 시아버지 생신 때 저는 가지 않고 남편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누이로부터 카톡이 한 통 왔어요. 잠시 전화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렇다 할 답장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로부터 장문의 카톡을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시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재 소리 듣고 자라서 어머님이 그에 맞는 교육시킨다고 기대치를 너무 높였다네요. 그래서 시누이에게 정신적으로 너무 압박을 주고 지나치게 가외에 어학연수에 공부만 시키려고 했고 그래서인지 반에서 늘 따돌림 당하고 그랬는데도 케어를 못 해줬다고 그게 미안해서 또 시누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게 되고 아예 해외로 유학 보내고 그랬는데 외국에 나가서도 따돌림은 계속되는 것 같고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다 자기 탓이니 시누이 보기 싫다면 내가 명절날 다른 데 가 있게 하거나 이제 독립할 때도 됐으니 아예 집에서 내보내겠다. 너무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그날 생신 축하 파티 거의 끝나갈 때쯤에 녹음된 것들을 다 들려드렸대요. 시누이도 다 있는 자리에서요. 아버님께서는 기가 막혀 하시며 할 말을 잃었고 어머님께서도 매우 화가 나서 시누이한테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누이가 남편 보고 소리 지르면서 걔가 저거 녹음한 거냐고 그거 자기랑 비슷한 여자 데려다 놓고 제가 쇼하는 거다. 이렇게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인 거 모르냐고 하여간 이런 식으로 말했다네요. 남편이 그만하라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너인 걸 알아보는데 끝까지 이럴 거냐고 화를 냈고 시누이는 끝까지 제가 쇼하는 거라고 끝까지 우겼다며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바탕 난리가 나서 집이 뒤집어졌고 아버님께서 화가 나셔서 시누이 대학원 등록금을 대주기로 한 건 취소하셨다고 하고 제게 면목 없으니 정말 미안하다고 대신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누이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네요. 아가씨, 세상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세상에서 아가씨가 제일 큰 피해를 받고 사시는 것 같으시죠? 저보고 매번 멀리 내다보라며 본인이 더 피해받는다고 가르치시려는 것보다 아가씨야말로 먼저 멀리 내다보시고 다른 사람들도 수용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섞이실 수 있어요. 계속 혼자면 외로우시잖아요? 한편으론 제가 결혼해서 혜택 받으면서 산다고 알려주신 건 감사해요. 그건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도 참 많았어요. 근데 아가씨 말 위안 삼아 진정으로 힘을 내서 열심히 잘 살아갈게요. 하지만 아가씨는 매번 저를 남자에게 팔아 결혼의 이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던데 왜 아가씨는 그럼 아무런 대가 없이 저와 같은 혜택을 보려 하시나요? 그렇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전 더 이상 아가씨와 얼굴조차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 더 이상 아가씨가 절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글도 썼다고 시부모님께 알리셔도 됩니다. 오히려 욕을 얻어먹으면 아가씨와 더 이상 마주치지 않을 구실이 좀 더 확실해지니 감수하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저는 아가씨를 보지 않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가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